네. 이번에는 세 번째 동영상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춤 교육을 할 때 주로 내용으로 잡고 있는 것이 첫 번째는 움직임 교육, 두 번째는 그 창작 교육, 세 번째는 뭐였죠? 세 번째 우리가 했던 것이 양식 교육, 춤 양식 교육을 주로 많이 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일반적으로는 양식 교육을 가장 많이 하죠. 그래서 뭐 전통 춤 레퍼토리 중에 하나 선택해 가지고 학생들한테 가르친다든지 발레도 마찬가지고 또는 뭐 스포츠 댄스나 라인 댄스의 어떤 종목 한 대목들을 학생들에게 많이 가르치죠. 그게 가장 일반적으로 그 춤 교육에서 많이 실시되는 방식인데 이러한 방식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이라고 할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 춤의 전체적인 짜임새에 대한 설명이 생략되는 경우가 많고 두 번째 동작에 대한 설명을 할 때 몇몇 주요한 동작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만 동작구나 동작 구문이나 아니면 이동 경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 문제점이라는 이야기도 함께 아울러 했습니다. 네 번째 춤 교육 그 내용으로 많이 또 중요한 내용으로 다루어지는 것이 바로 춤의 사회 문화사적 의미 교육입니다. 이것은 주로 크게 나누어서 통시적 접근과 공시적 접근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통시적 접근이라는 것은 역사적 흐름에 따른 춤 교육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무용사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춤의 어떤 그 역사적인 흐름에 따라서 춤을 교육시키는 것. 뭐 가령 뭐가 있겠어요. 뭐 우리 전통 춤 중에는 처형무 같은 게 있죠. 그러면 그 처형무가 뭐 삼국시대 때 어떻게 이 춤이 출현했고 그 이후에 고려 때 어떻게 이 춤이 또 추어졌으며 고려 그리고 이왕 그 일제 식민지 당시 그리고 일제 강점기 당시 어떻게 추어졌고 그리고 해방 이후에 이 춤이 어떻게 추어졌는가 하는 어떤 역사적 흐름에 따라서 그 춤을 이야기하는 것 뭐 무용사라고도 하는데요. 어떤 그런 역사적 흐름에 따라서 그 춤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것은 어떤 특정 시기에 나타난 춤의 양상, 뭐 근대 시기의 전통 춤의 양상 또는 현대춤, 현대춤에서도 1970 년대에 나타난 어떤 뭐 발레의 특징 또는 뭐 1980 년대, 90 년대, 2000 년대 어떤 특정 시기에 나타난 어떤 춤의 어떤 양상들 있죠. 그게 특정 시기를 딱 고정해 놓고 그 시기에 나타나는 여러 춤의 양상들을 살펴보는 것을 공시적 접근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공시적 접근에 입각해서 춤의 어떤 의미를 교육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춤의 사회문화사적 의미 교육은 크게는 통시적 접근과 공시적 접근으로 나누는데 통시적 접근은 과거에서부터 오늘에 이르는 역사적 흐름에 따라서 그 춤의 어떤 그 변화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고요. 공시적 접근은 특정 시기를 딱 고정해 놓고 그 시기에 나타나는 여러 춤의 양상들을 살펴보는 겁니다.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춤의 어떤 사회 문화사적 의미에 관해서 교육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세 번째 춤 교육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춤 교육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한 세 가지 정도를 추려 보면요. 첫 번째 춤 양식 교육과 관련해서는 일단 전통 춤 레퍼토리 선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가령 여러분들도 전통 춤 레퍼토리로 무엇을 많이 하나요? 뭐 부채춤 같은 거 많이 하죠. 또는 뭐 속옷춤 이런 거 많이 학생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것을 과연 전통춤이라고 할 수 있는 종목들인가? 부채춤은 1950 년대에 김백봉 선생이 창작한 춤이고 속옷춤 역시 요즘 하고 있는 여러 속옷춤들이 그 역사성이 굉장히 짧은 춤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춤 양식 교육에서 전통춤을 굉장히 많이 가리키는데 그 전통춤 중에서도 선정된 레파토리를 보면 '이것이 과연 전통춤인가?'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대목들이 많습니다. 종목들이 많습니다. 춤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춤 창작 교육에 있어서 특히 뭐 아까 제가
그 춤의 짜임새나 동작 짜임새에 대한 설명이 별로 하지 않는다. 두 번째 또 뭐라고 했어요? 그 동작구나 동작 구문에 대한 그리고 이동 경로에 대한 정확한 설명들이 누락되는 경우가 많다. 뭐 이런 문제점들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더 큰 문제 중에 하나는 그 춤의 재료, 매체, 형식, 내용, 제재, 주제에 대한 개념을 가르치는 사람도 잘 모른다는 겁니다. 춤 창작을 교육하러 학생 선생이 가지만 선생도 몰라요. 학생도 몰라요. 그래서 재료가 뭐지? 매체가 뭐지? 형식, 내용, 제재, 주제의 개념이 이렇게 명확하게 잡혀 있지 않다라는 문제점이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춤의 사회문화사적 의미를 교육할 때 그 예술 개념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그리고 예술 작품의 정의가 오늘날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 음 이게 이해가 잘 없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 춤 교육, 특히 춤 예술 교육을 뭐 여러분들이 아주 뭐 여러분뿐만 아니라 오늘날 춤 예술 교육을 굉장히 중요한 북에 강조하고 부각시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술 개념이 어떻게 변화해 왔고 오늘날 예술 작품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 것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가 좀 부족하다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제가 이번 학기에 이 본의 아니게 비대면으로 계속 수업을 하면서 저도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았고 여러분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라반 이론을 가지고 이야기 많이 했고 오늘 그 춤 교육 그 교육 과정의 어떤 전반적인 내용들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맨 마지막에 춤 교육에 나타나는 문제점하고 1, 2, 3 해가 세 가지 정도의 문제점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굳이 이 세 가지를 제가 특히 이렇게 제시한 까닭은 우리가 오늘이 11 주차죠. 12 주차부터 12, 13, 14 주차에는 춤 양식 교육의 문제점, 춤 창작 교육의 문제점, 세 번째 춤의 사회 문화사적 의미 교육의 문제점이라고 제시한 이 세 가지에 관해서 12 주차에서 14 주차에 이르기까지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이 제시한 세 가지 내용의 보다 구체적이고 풍성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화해서 하나씩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11 주차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6 가지 사항을 중심으로 무용 교육 계획서를 작성하고 파일로 제출하는 겁니다. 앞서 제가 오늘 강의 서두에 이야기했죠. 무용 교육 계획서나 프로그램을 만들 때 가장 많이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이 이 6 가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6 가지를 한번 설정하면서 무용 교육 계획서를 작성해서 파일로 제출해라는 겁니다. 어떤 학생은 이럴 수 있겠죠. 무용 수업 대상을 유치원 학생으로 그 대상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뭐 고등학생으로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용에 있어서 수업 내용의 주제 설정에 있어서 뭐 움직임 교육에 있어서 뭐 신체의 다양한 부위를 인식시키기 위한 수업이다라고 주제를 설정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또 창작과 관련해서 동작 구문 만들기를 주제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제각각 주제 설정을 한번 해 보시면 됩니다. 대상을 설정하고 수업 내용의 주제를 설정하고 그다음에는 어 수업 내용을 통해 달성해야 될 학생의 능력별 목표를 가장 잘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이만큼의 목표에 도달해야 되고 가장 못하는 학생은 어 그래도 마지노선에서 이까지는 목표 달성을 해야 된다라는 걸 이게 설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러한 수업을 할때어 학습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도 한번 고민을 하셔서 한번 설정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교수 방법은 '나는 어떻게 가르칠 거야. 나의 티칭 방법은 이거야.'
그리고 그 수업에 대한 평가 방법을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것은 각각 독립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1 번에서부터 6 까지를 묶어서, 그러니까 뭐 유치원 대상, 유치원생 대상, 그리고 움직임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하고 그 움직임 교육을 하는데, 움직임 교육 중에서도 다양한 신체 부위 인식을 주제로 삼는다. 그리고 이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의 잘하는 학생은 이까지 목표에 도달해야 되고, 그중에서 좀 능력치가 떨어진 학생이더라도 이까지는 목표에 도달해야 된다 하는 목표 설정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수업 진행 시 학습 자료,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그 수업에서 '나는 학습 자료로 무엇을 활용할 것이야.' 그러고 이 수업에서 교수 방법은 난 어떻게 할 것이야. 그리고 이 수업에서 내가 나는 평가를 이렇게 할 것이야 하고 이 전체를 묶어서 교육 계획서를 한번 작성해 보시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예. 중간중간에 보면 과제가 이해가 안 가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럴 때에는 저한테 언제든지 연락을 하셔 가지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전화를 주셔도 좋고, 그래서 동영상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제 전화번호 아시죠? 저 전화를 해서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제가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과제는 여러분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해서 이 6 가지의 기반을 두고 한번 무용 교육 계획서를 작성해 보는 것이 11 주차 과제입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